네, 그 여기가 카자흐스탄.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프로듀서님이 박루슬란 감독님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기 그 영화 속에 유라 감독님, 네. 호풍이 심하신 그분이 이제 박루슬란 감독님이 이 영화의 프로듀서로 참여를 해주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저기 감독님께서 어떻게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셨겠지만 제가 영화 아카데미의 최고령 학생이 돼서 만든 작품이고요. 영화 아카데미에 그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딱 일회성으로 생긴 글로벌 과정이라고 있어요. 이 글로벌 과정이 아시아 국가에서 꼭 찍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공부를 했고 평소는 아니고 제가 나의 결혼 엄정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 현장 편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촬영을 2달 동안 했었거든요. 그때 가졌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고려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넓은 평원이나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생각했었고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뭔가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내 했었는데 이 과정이 약간의 저한테 자극이 돼서 좀 기획적으로 시나리오를 쓴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미 스리란 영화로 카자흐스탄 촬영을 했던 박루슬란 감독이 이제 프로듀서를 흔쾌히 해준다, 참여를 해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덕션이 가능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영화 아카데미 졸업생이신 건가요? 졸업생인데 홈페이지 가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졸업생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배우 세 분 차례대로 이 영화에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뭐 촬영하시면서 뭐 재밌었던 거, 싸웠던 거 뭐 이런 것들 얘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스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캐스팅 기획 받고 촬영하게 됐고 영화 다시 보니까 동화 속 안에 제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할 때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냥 곰 한 마리가 그 동화 속 안에서 뛰어노는 모습 보고 그다음에 첫 번째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작품이 되게 따뜻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셋이서 그다음에 아지나가 너무 보고 싶은데 다시 이게 보니까 그 아련한 눈빛이 너무 그리워지고 나 눈물 날 뻔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셋이서 조합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먹는 것도 실제로 그냥 먹었어요. 그런 거 없이 네, 너무 맛있어. 사실 지금 저녁 시간이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저도 군침 돌더라고요. 아, 네. 실제로 입맛에는 좀 맞으셨나요? 실제로 저는 뭐 연기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입맛에 너무 맞았고 항상 그 소품을 먹으면 두세 그릇씩 먹었던 것 같아요. 약간 원래 이제 영어판에 소품을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 약간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걸 내가 까먹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네네. 아무튼 뭐 셋은 싸우진 않고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옆에 계신. 저는 마지막에 뭐 합류하게 됐는데 뭐 감독님이 선택해 주셔가지고 본연이 이제 러시아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오래전에 모스크바에서 연기 공부를 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하고 그때 있으면서 조금 이 영화를 통해서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고려인에 대한 정체성에 되게 그런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 캐스팅이 우연찮게 그렇게 잘 맞아서 제가 이 역할을 아픈 역사를 잘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고무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실제 우리 선조들인데 거기에 그런 삶을 계속 보고만 있고 아파만 했었는데 나름 어떻게 하다 보니 준비가 됐었다 이렇게 답변이 돼버렸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또 보니까 더 좀 뭐 재미나게 힐링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또 여기 오신 분도 행운이지 않을까. 또 뭐 영화 또 서울의 봄 이런 것도 다 역사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점점 이렇게 좀 반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다시 한번 감독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이 작품을 맡게 돼서 고려인 이야기 정체성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언어가 다 러시아 말인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아즈나가 쓰는 말은 카자흐스탄 말이고 제가 쓰는 말은 카자흐스탄 말을 못해서 소련 연방 시대 사할린에 넘어갔을 때 저는 이제 카자흐 말을 못하고 카자흐스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사실은 네네. 다른 것이 들리니까. 네, 그때 1937년에 이제 그 다음에 그때 북쪽에서 많이 넘어가서 북한말에 고려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언어 찾는데 좀 고민을 하다가 실제 지금 제 맡은 어머님이 그 고려인 때 이주당에서 거기 고려 극장에 아버님이 거기 이주당하신 선조시죠. 처음에. 그래서 실제 딸이고 지금 현재 고려 극장에 극장님도 하시고 근데 지금 물러나셨지만 그래서 실제 말입니다. 혹시 그 고려극장에 홍범도 장군님이 계셨던 맞나요? 네. 아 그건 아닌가요? 네네네. 아, 네네. 실제 제 엄마 지금 그 극 중에 엄마로 나와. 네, 앞으로. 네네네. 네, 저는 일단 나 혼자 산다 보고 감독님이 캐스팅 하신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나 혼자 TV를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또 이렇게 또 그런 예능 보고 또 영화에 그래서 또 성환이 형이랑 원래 평소에도 너무 친하지만 또 연기가 좀 다르잖아요. 재밌었고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 경험이어서 정말 너무 행복했고 제가 몽골에서 파미르라는 영화를 한 2달 찍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많이.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왜냐면 제가 혼자 여행하는 영화여서 뭐 이제 상대 배우들이 늑대, 뭐 독수리 이랬거든요. 이번엔 사람이랑 연기를 할 수 있어서 그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로 오늘 영화를 보면서 야 약간 되게 무공의 영화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카자흐스탄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영화를 보았었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 저기 관객석의 질문이 매우 많을 것 같은데 손 들어주시면 네 제가 그리고 저희가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선착순 3명께 소정의 선물이 좀 가고 있고 과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신 분들을 먼저 손 들어주시면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뒤에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감독님 혹시 갈치 좋아하시나요? 네네, 제가 제주도 출신이라 갈치를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근데 갈치가 성질이 고약하다는 거는 고향 1년 선배가 부지영 감독님이라고 계시는데 부지영 감독님이 할머니가 자기를 갈치 같다고 갈치 같은 X라고 할머니가 맨날 이제 뭐라고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성질이 고약하다고 이렇게 성질이 너는 이렇게 자주 바뀌냐 그러면서 갈치 같은 X라고 이렇게 그렇게 자기를 불렀다는 할머니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인터넷 찾아봤죠. 사실 저도 갈치는 알고 그 갈치회가 사실 먹기가 힘들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부두 주변에서만 파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갈치의 그런 특성을 이제 찾아보고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독고다이 같은 캐릭터구나. 그래서 승주의 캐릭터에 맞겠다 싶어가지고 승주가 준비하는 다큐 프로젝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이 끝나셨나요? 끝나신 거죠? 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앞줄에. 극 중에서 승주가 이름 여러 개 후보를 듣고 다오렌이라는 이름을 선택하잖아요. 감독님께서 왜 다오렌이라는 이름을 선택을 하셨는지 그 이유랑 또 이주성 배우님께서 다오렌이라는 이름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생각으로 그 다오렌을 골랐을지 그렇게 생각하신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 어감의 어떤 순간적인 그런 말이 좋아서라고 생각했고 어쨌든 다오렌이라는 뜻이 행복한 시간이라는 뜻이고 뭐 그걸 알고 선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우리가 그런 또 모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연이지만 또 필연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맨 처음에 그 아자르 투타 막 이런 데서도 있었잖아요. 네. 그 학수 배우님께서. 그래서
저도 괜찮은데 왜 다우렌을 선택하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아미 아미드였나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감독님?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 예, 다우렌은 그 카자흐스탄 스텝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프리를 따로따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프리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시간과 그 비용 때문에, 제작비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를 프리를 했는데, 화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스태프들과 회의를 했었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추천해달라 해가지고 카자 스태프끼리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위를 했던 게 다우렌이었어요. 그래서 다우렌만 뜻을 알고 나머지는 준비할 게 많아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이요? 네, 저희 끝에서 두 번째.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아무래도 해외 로켓 영화다 보니까 이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좋았던 것과 그래서 더 아쉬웠던 장면들이나 이런 게 있다면 혹시 감독님은 어떤 게 있으시고 배우님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카자 스태프들과의 소통 큰 무리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통역 그냥 부서마다 다 통역이 있어가지고 연출부, 촬영부, 조명부가 다 이제 통역이 붙어가지고 소통에는 큰 지장은 없었는데, 역시나 이제 제작비의 한계 때문에 촬영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압박지로 한 달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 달 뭐 일주일 만에 찍어야 되는 것처럼 저도 딱 한 달 있었거든요. 한 달 내에 다 사고 없이 모든 장면을, 모든 시나리오에 있는 내용을 다 찍고 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었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걸렸던 건데, 날씨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날씨가 보시면 알지만 너무 맑잖아요. 근데 그 결혼식 장면 때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그 할머니 집 마당을 이제 다 세팅을 해가지고 야외에서 결혼식 하기로 했었거든요. 전등도 그래서 되게 큰 어떤 세팅을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비가 막 폭우가 몰아치는 바람 전날부터 이제 대책 회의를 했고, 저는 미루자고 했고, 저는 좀 그러니까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껴 써서 충분히 한 일주일 정도를 이제 더 쓸 수 있어서, 그 장면이 가장 마지막에 찍었던 장면 중에 마지막에 찍은 장면인데, 좀 시간을 달라, 비가 그친 다음에 기다리자 했더니 그게 또 스텝 계약하고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카자 스텝 계약 기간도 있어가지고 무조건 찍어야 된다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의 식당을 약간 세팅을 해가지고, 밖에는 비가 오지만, 그러니까 비가 빗소리가 날 때는 못 찍고, 비가 잠깐 끝일 때마다 찍느라고 굉장히 뭐랄까 시간이 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좀 장면이 좀 아쉬운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자주 보니까 편집하면서 보니까 그냥 마당에서 찍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세팅한 게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예. 다른 분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어요. 진짜 그 결혼식 장면 할 때는 정말 태풍이 오는데, 감독님이 정말 우시기 일보 직전까지 제가 메이킹 필름을 지금 찍으면서 제가 막 속으로 사실 웃었어요. 왜냐면 웃으면 안 되는데 감독님 진짜 눈물 흘리셨거든요. 그거 홍보 때 좀 아니 거짓말이고요. 영태 약간 빙의돼요. 약간. 네, 뭐 그 날씨에 대한 부분이 원래 제일 커가지고 그 부분만 좀 아니었으면 되게 만족스러웠을 텐데, 날씨가 너무. 근데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그 카자흐스탄이 보드카의 나라라서. 좀 많이 드셨나요? 네, 저 실제로 뭐 맥주든 뭐 술 장면에서는 진짜로 다 마신 상태에서 촬영해서. 솔직히 되게 부러웠습니다, 보면서. 그 말씀드린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제 말투, 언어 쓰는 말투부터 그냥 술 마시는 그냥 그대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저도 캐스팅 생각해보니까 나 혼자 산다. 기억이 우리 갑자기 모두 나서. 그렇게 생각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오래돼서. 아무튼 근데 그랬어요. 확실히 그 친구분들끼리 하시니까 그 케미가 정말 좋았다. 아니 한찬 형님이요.
한참 형님. 네네. 아 형님이시고 네. 네 형님이시고 두 분 그래도 형님 아니신가요? 누구요? 형님보다? 아니요 아니요. 네. 예, 주승이보다 조금 형님이고. 9살입니다. 청소 형님이시네요. 네. 네.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긴 호흡의 영화가 처음이어가지고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값진 시간이었죠. 그리고 조금 아쉬웠다면 풀이가 짧아가지고 이 언어를 준비하는 시간이 좀 잘 모르시는데 이 촬영 중간중간에도 텍스트의 뉘앙스나 제가 알고 있는 느낌하고 그 다음에 현지 다 러시아 사람들의 느낌이 다 달라서 그리고 거기는 저는 러시아에서 온 거고 거기는 이제 연방의 작은 약소국가 카자흐스탄이기 때문에 정서가 달랐어요. 정서가 이 가르쳐주는 거. 제가 2000년도하고 2004년에 졸업했으니까 또 모스크바에서는 약소국에 되게 멸시를 당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카자흐스탄에서는 다시 조금 뭐 이 고려인들이 조금 많이 위에 있는 상황에 좀 우호적인 관계여가지고 그런 어떤 언어 차이가 저 나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번에 봐도 지금 오늘은 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볼 땐 다 어색한 이 편차가 심해가지고 그냥 정서를 정말 잘 그린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보조적인 도움이 그쪽 현지하고 제가 그러니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가 고려인을 대하는 그런 게 그 카자흐스탄은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이 저만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려인, 그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의식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이번의 결론이에요. 우리 한국인들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갖는 거는 저희가 고려인의 그런 어떤 아픈 역사가 있다는 제 입장에서만 그런 거지 직접 물어보면 거기는 전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걸로 저는 이번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상당히 꼰대거나 상당히 다시 검증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가졌어요. 그 언어를 준비하면서 좀은 나름 감독님 고생 많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영화에서 주로 관객들의 그 웃음 버튼이 되는 역할은 사실 삼촌이신 것 같고요. 되게 이렇게 캐릭터가 유들유들하고 능청맞잖아요. 모든 이야기를 다 끌고 가요. 가짜 결혼도 끌고 가고 다음에 이름 그 아지나랑 결혼하게 해주는 것도 하고 뭐 어떻게 평소 배우님의 성격과 이렇게 잘 맞는지 아닌지.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는 그냥 오케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역할은 한국에서 뭐 극소수잖아요. 몇 명 있는데 그리고 또 우연찮게 비슷한 계열의 나쁜 역할을 한번 제가 10년 전에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브로커로 그냥 한국의 K-팝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범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정서의 이거를 준비하면서 약간 뭐 네, 코믹도 되고 악역도 되고. 네, 근데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저를 미팅을 하고 저는 조금 입체적으로 바꿔주지 않았나. 그리고 저기에 욕심을 내서 그 바꿔준 거에 힘을 받아가지고 제가 갔는데 실은 주승이하고 이주승 배우하고 구상훈 배우 케미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조금 기를 쓰고 살아남아야겠다고 뭐 촬영 중간중간에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경험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름 파이팅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되게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결과가 잘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일단 걱정했던 것보다 촬영이 굉장히 순조롭게 날씨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되게 행복했고 생각보다 제가 편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쪽이 되게 힘들 거라는 너무나 편하게 잘 찍었고 좀 아쉬웠던 거는 성환이 형이랑 같이 방을 써서 손을 너무 많이 보더라고요. 그거 좀 힘들었고 그리고 결혼식 원래 끝나고 나서 이제 아지나를 마지막에 이제 계약이 여기까지네 하고 악수할 때 그때 원래 이제 대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냥 우리 진짜 결혼할래요 이런 대사도 처음에 있었는데 감독님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그 대사를 못 칠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과하는 걸로 바꿨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이제 편집이 되면서 사과가 이제 마지막에 편지처럼 가게 되는 이야기로 바뀌었는데 그때 감독님이 원래 쓰셨던 대사 한번 쳐봤으면 좋았겠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제가 그 말을 못할 것 같다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차피 시간이 없어가지고 해가 다 져버리는 상황이 돼서 여러 번 테이크를 못 가게 돼서 해가 아예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이 되게 중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여러 시도를 못한 게 해가 빨리 져버리는 바람에 못한 게 조금 아쉽고 나머지는 너무 좋았고 첫 번째 제가 이제 다른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그때 이제 멧돼지를 보고 멧돼지 좀 다시 수정해서 좀 멧돼지만 리얼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면 느낀 거는 옛날에 봤던 이제 스페이스 재미나 이런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니와 실사의 조합 같은 거.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영화가 가짜인 건 알지만 믿으면서 보고 어쩌면 그게 또 의도된 어떤 CG가 아닌가? 내가 너무 또 폭력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오늘 봐서 그렇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장면에서 멧돼지가 조금 CG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야 우리 배우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겠다 이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아니 그 PD님이 실제 멧돼지를 데려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멧돼지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럼 역시 PD님은 PD님? 예. 누스랑 네. 카자흐스탄 다 된다고 이렇게. 아니 근데 감독님 솔직히 멧돼지를 데려오는 거가 상당히 그 영화에서 동물 들어오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찍기도 힘들고 네. 그거를 설마 믿으셨다고요? 아니 미술팀 준비하긴 했더라고요. 이렇게 영상 보여주는데 길들인 멧돼지가 있더라고요. 약간 집에서 키운. 네. 처음 듣는데요. 올 예정 이거는 약간 그 PD님이 언제 오시면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길들인 멧돼지가 왔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받아볼게요. 네, 지금 손 들어주세요. 어이구. 너무 영화 잘 봤고요. 계속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걱정과 우려로 미래를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승주가 바우렌으로 각자 결혼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연출로서 입봉을 하게 된다면 이거에 대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라는 염려를 가지고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영화 전체를 흐르는데 이게 팩트, 가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제가 되잖아요. 제가 사실 전작으로 다큐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경험이 많이 들어간 거였거든요. 굉장히 다큐를 하면서 뭔가 연출적인 상황에 유혹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다큐를 제작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 걸어서 그 KBS에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거기서는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코디네이터가 이름을 잃어버린 바람에 이탈리아 그 바티칸 특집이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 이탈리아 국가대표 이름을 다 했었어요. 네. 마테가치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난리가 나서 그게 다 그 제작사 날라가고 그랬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을 영감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나 아니 도덕적으로나 어쨌든 카자흐스탄 사람들 사실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방송을 안 하는 것과 승주가 또 일종의 반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편지는 사실은 후반에 편지를 집어넣었고 방송을 안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콘텐츠 진흥원이나 이런 이게 뭐랄까 지원을 받으면 사실 온내용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납품만 하면 됩니다. 사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은 거였고 그래서 그 유승목 배우가 그 대사를 한 거였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까 승주의 그 편지와 사과의 내용의 그 편지를 사실 후반에 촬영 후에 후반에서 집어넣게 됐습니다. 저는 중간에 아시나가 결혼한대라고 소문이 퍼지는 몽타주 있잖아요. 거기서 청년 하나 나오잖아요. 사실 그 청년이랑 저는 아시나랑 뭐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거 뭐 그런 거 편집됐는데 그쵸 원래 있던 거죠. 완전 술 취해서 막 행패 부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짝사랑 하는 거죠 아시나를.
그 친구가 이제 미술 세트 미술팀인데 그 친구한테 그걸 이렇게 시켰더니 연기를 하더라고요. 잘하시던데요? 제가 디렉션을 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런 자기 설정을 해가지고 그럼 이걸 계속 밀고 나가자 했던 거죠. 그래서 막판에는 이제 그 결혼식 장면에서 깽판 놓는 걸 찍었었는데 어떻게 편집상에 약간 무리수가 좀 있어서 그런가요? 좀 재밌긴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어요. 많이 그래도 너무 잘하고. 많이 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니 그분은 그쪽 네, 카자흐스탄. 이 영화가 어떻게 카자흐스탄에서도 상영을 그럼 하게 될까요? 이미 한 걸 했습니다. 했구나. 예. 그럼 저희 한국에서는 개봉이 내년으로 내년 6월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6월에 처음 들었습니다. 감독님 좀 배우분들과 소통을 좀. 아니 얘기했어요. 네, 혹시 또 예. 네, 지금 손 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방금 그냥 결혼할래요라는 대사가 원래 있었는데 편집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다우렌이랑 승주는 진짜 좋아하는 게 맞았는지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일단 안 찍었고요 사실은. 주승 배우가 강력하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전 배우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분들 굉장히 고민했다가 그러면 사과하는 걸로 가사에서 사실은 사과하는 걸 딱 찍었더니 이미 해가 이제 더 이상 못 찍는다 촬영 감독 얘기해서 그 버전을 찍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못 찍었고 사과하는 거는 이제 편집에서 고민을 했는데 약간 담담하게 끝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부분에 가장 이제 정서는 굿바이 다우렌 하는 이제 아디나의 그게 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디나한테 좀 주자 생각이 있어서 승주의 대사는 뭐 미안하다든가 그게 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좀 썸이라고? 무조건 썸이죠. 실제로 얘기하면 실제로는 전혀 안 돼요. 그 친구 결혼하지 않았어요. 올해 결혼했어요. 올해 결혼하셨다고요? 그 배우분과는 어떻게 세 분은 언어가 잘 우리 통하셨나요? 통역 선생님. 통역하셨습니까? 네. 뭐 편하게. 네네. 지금 앞면에 이렇게 그렇구나. 네. 인스타 팔로우 하시고 틱톡 스타 하시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그분께서 성함을 뭐라고 검색하면 아디나 가장 그 실제 이름 썼습니다. 실제시고 실제로 양궁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예, 어릴 때 고등학교까지 했던 걸 알고 있고요. 헝거 게임을 보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그 역할에서 다우레는 아즈나와 그래도 어떤 그 친밀이 생기는 어떤 플롯이니까 특히나 주승 배우님은 더 그 배우분과의 어떤 좀 소통을 더 많이 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없으셨어요? 소통보다는 그 관계를 그대로 좀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지나랑 다오렌이 그 어색함 그 분위기를 되게 유지하려고 했고 또 이제 삼촌이랑 이제 형은 되게 친밀하게 해야 되니까 되게 오히려 저보다 더 친하게 했고 저는 약간 선을 두고 역할에 맞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선을 두고 서로 좀 어색하게 지냈어요. 통역하실 때 혹시 좀 곤란한 점은 없으셨나요? 그래도 처음에 갈 때는 뭐 제가 오래전에 졸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완벽하게 언어가 될 수 없는 단점이 있거든요. 왜냐면 러시아는 뭐 되게 어려운 문법과 뭐 있고 저도 여기 현지에서 여기 한국에서 많이 쓰는 언어가 아니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몸에 배웠던 제가 학부로 4년 마치고 극장에서 1년 있었으니까 나름 많이 있어서 거기에 뭐 언어는 무난하게 대화했는데 아까 말했던 그 정말 정서는 조금 많이 어려웠던 많이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그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질문을 한 분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손들어 주신 분 질문까지 받겠습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송주와 아지나가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았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아서 아지나는 양궁을 시작하고 송주는 자신의 영상물을 만들어 떠난 것처럼 묘사가 아주 이해를 했는데요. 송주에게 아지나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썸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어쨌든 사실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굉장히 동경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을 굉장히 오고 싶어하고 실제로 카자흐스탄인들이 한국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나라 국가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거를 갖고 뭔가 약간 자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 좀 오버한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를테면 승주는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규직 YTN 친구를 PD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 하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도이프로덕션의 이제 그런 직원으로 있는데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굉장히 신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 은연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뭐 유럽을 대한 어떤 선민의식이나 그런 굉장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앙아시아에 갔을 때 그런 실수나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좀 반영을 하려고 했어요. 물론 승주는 굉장히 젠틀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꿈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나라에 있어서 그 꿈이라는 게 제한받거나 아니면 과소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거든요. 결국에는 같은 젊은이, 그러니까 나라는 다르지만 사는 곳은 다르지만 각자의 꿈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 꿈을 어떻게든 이 둘은 약간의 일종의 다툼도 있었고 뭔가 오해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젊은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런 설정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엔딩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꿈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어떤 성장의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감독님이랑 배우님들, 관객분들께도 한마디씩 해주시고 앞으로의 작품 계획이나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화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무공의 영화라고 생각을 저도 했던 게 이 영화에 반전도 없고 사실은 여러분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는 영화죠. 근데 다만 정서적인 면은 여러분과 좀 어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영화가 어려워지면서 일종의 액션물이나 좀 흔히 말하는 센 영화들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작은 기획을 출발해서 작은 예산 규모의 기본적인 인간의 정서를 얘기하는 영화가 조금이라도 사랑받을 수 있다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들었고요. 내년 6월에 개봉을 한다고 하니 그때도 여러분께서 많은 입소문과 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우렌의 결혼 촬영 끝나고 나서 다른 촬영 한 2작품 했었는데 건달 한 편하고 약간 좀 다른 좀 악역 같은 캐릭터를 하고 약간 또 땡모든 느낌으로 이제 갖고 있다가 오늘 다우렌의 결혼 보니까 일단은 제 마음이 일단 정화가 돼서 너무 좋았고 이런 따뜻한 영화 좀 간간히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감독님 말씀드렸듯이 너무 액션이나 뭐 자르고 이런 거보다 가끔씩은 좀 따뜻한 영화 좀 많이 나와주길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영화제 기간에 우리 영화 아니래도 뭐 다른 작품 좋은 작품 많으니까요. 작품 많이 좀 즐겼으면 좋겠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구배우님 촬영 연기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로 하기 전에 작년에 되게 많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 전에 무슨 대사를 중얼거리고 다녔냐면 치아오의 니나 대사에 이 독백에 이런 게 있어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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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 이런 말을 거의 진짜
좀 많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캐스팅하고 너무 좋은 양상불로 가서 그때 하면서 돌아와서는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해내야 한다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 이 영화를 통해서 제 의지와 에너지도 많이 저항됐고 또 삶을 대하는 모든 태도와 시선들이 조금 많이 확장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기 나오는 겨울우기처럼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었어요. 역사의 아픔을 딛고 꿋꿋하게 때로는 묵묵히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라도 이겨내시라고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오렌의 결혼 많이 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 작품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따뜻한 영화가 없습니다. 제일 따뜻한 영화가 아닐까 하는데 내년 6월에 개봉한다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달에 20일 날 이제 모래에도 꽃이 핀다라는 드라마가 ENA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드라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년에도 열심히 영화, 드라마, 예능으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네 분이랑 우리 배운 관객석 오늘 와주신 분들이랑 이제 함께 약간 사진을 좀 찍고 싶다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네,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앉아주시고 좀 더 물을까요? 네. 지금 네, 뒤에 계신 분들은 뭐 가볍게 손으로 큰 동작 말고 앞에 뭐 V를 해주시거나 하트를 해주시거나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